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더블아트 오픈업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 정우열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육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마의 건강한 심리적인 분리를 위해서 또 아빠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번엔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의 심리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이 아빠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다 이어져서 네. 저희가 이전 강의들에서 말씀드린 정체성, 엄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분리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바로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이랑 밀착돼서거든요. 너무 밀착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아빠가 최대한 엄마한테 아이를 떼어주는 게 엄마가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지난 강의에는 악순환의 흔한 경우, 잔소리하는 거, 그 얘기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심리적 분리를 위해서는 아빠가 아이를 전담해야 되거든요. 네. 전담이라는 거는 옆에서 내가 아무리 한 집 안에 있고 내가 아이랑 놀고 아이를 케어한다고 해서 전담이 안 돼요. 왜냐면 한 공간에 있으면은 엄마 자체가 아이랑 물리적으로는 뭐 방이 따로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역시 밀착돼 있어서 소리만 들려도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럴 것 같아요. 막 해주고 싶고 막 잘하는 자꾸 이렇게 신경 쓰여서 또 잔소리 가게 되면 또 네. 악순환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하나죠. 아빠가 애 데리고 나가거나 엄마가 혼자 나가거나. 그런 식이 됐었을 때 우선 좋은 거는 악순환을 안 일으킨다는 거. 잔소리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네.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아빠 자체가 사실은 엄마 없이 아이를 혼자 보는 거. 아예 공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흔히 저는 이제 운전 비유를 드려요. 네. 운전면허 저희가 처음 딸 때, 뭐, 주행 연습 아무리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해도 진짜 내가 실력이 느는 순간은 옆에 아무도 없을 때부터. 그때 너무 멘붕이 사실 오고 볼 것도 많고 가장 신경 쓸 것도 두렵죠. 많은데 너무 두렵잖아요. 네. 근데 그때 비로소 실력이 확 늘죠. 옆에 누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래도 집중이 좀 안 돼요. 내가 못해도 옆에서 해주겠지, 이런 그렇죠, 마음 그렇죠. 때문에. 아빠 역시도 아이를 돌볼 때 옆에 누가 없는 그 느낌이 긴장감을 주지만 집중해서 또 책임감 가지고 또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빠 육아 스킬이 늘어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역시 아이의 측면이에요. 아이는 사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존재라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그쵸. 기대고 뭐 조금 아빠가 부족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바래고 그러면은 역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역시 네. 아빠는 못 믿었구나, 역시 애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더 밀착돼요. 네. 그래서 아이의 공간도 떨어뜨리는 게, 아이도 역시 엄마가 없네, 아쉽지만 아빠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빠와 점점 밀착이 되는 거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아빠의 요즘 말로 독박육아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가장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박육아를 이제 한참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집에 와보니까 집이 난장판. 그다음에 아이는 막 간식 다 뜯어먹고 돼 있고 막 TV 틀어져 있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한 거. 그때 엄마가 또 역시 이제 힘들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불안해서 또 아빠한테 못 맡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호흡이 역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빠한테 맡겼더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딱 있고, 그걸 마주하는 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진을 위해서 지금 일단 후퇴하자. 내가 잔소리하고 싶어도 우선 견디고, 더 적극적으로 후퇴하는 거는 격려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아빠, 그 가정의 공통점을 보니까 아빠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엄마가 아빠한테 칭찬과 격려를 잘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경험한 육아하는 아빠분들 역시도 그런 분위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분들은 또 역시 억울해요. 내가 뭐 그럼 그냥 칭찬 안 하나? 뭘 제대로 해야지 칭찬을 해야지.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엄마분들이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집에 아들 하나 더 키워야 우리 남편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우쭈쭈까지 해주란 말이냐 이런 너무 식으로. 많은 걸 해줘야 그쵸. 된다 이런 이런 부담감을 가지는 억울한 마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역시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의 관점에서 다 맞는데 그래도 우선은 후퇴하는 게 나중에는 더 이보 전진하게 되는 거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사실은 아빠가 진짜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남자라는 거 사실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잘해야 본전. 맞아. 칭찬받을 별로 없고 못하면 이제 비난받고. 근데 집에서 아내가 칭찬해 주는 게 너무너무 달콤해요. 잔소리가 너무너무 독이 되는 것처럼 격려와 칭찬은 너무너무 꿀이 돼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 키우듯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칭찬을 해주는 게 뭐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노력하는 거 자체,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칭찬해주면 아이가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고 더 이제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이 남편도 그래요. 그냥 아이를 돌봤다는 것 자체. 비록 군것질 시키고 TV 보여줬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몇 시간 동안 어쨌든 아이를 안 죽이고 살려놨다는 거. 네. 어쨌든 케어했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아빠가 잔소리 들을 때와는 반대로 마음이 또 하고 싶다. 왜냐면 또 칭찬 듣고 싶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자존감도 막 다시 생기는 느낌 받고. 그래서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와 자꾸 밀착되기 때문에 아이와의 경험치도 쌓이고 더 양질의 양육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져서 아빠의 마음이 더 아이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엄마의 그런 시선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네. 군것질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좋은 거 먹이고 싶다. TV보다는 뭔가 책을 보여주거나 활동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렇게 선순환, 그러니까 아빠 스스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외적인 보상, 칭찬, 격려가 너무 중요하고 그게 좀 같이 됐었을 때 아빠가 내적인 보상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적인 보상이라고 하면 아이가 나와 이전보다 더 친해진 느낌을 내가 느낄 때 그 보상감이 엄청 커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아빠분들의 얘기는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좀 안겨있는, 달려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내가 아이와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친밀해진 이후에 내가 안아줄 때는 느낌이 다르다. 아이가 매미처럼 나한테 찰싹 붙는 느낌이 있다. 근데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하면은 너무 이게 좋은 느낌이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보상이 막 너무 많이 돼서 그 이후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게 되는 게 생겨요. 저는 그거를 이제 육아의 맛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맛을 한번 보려면 어쨌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잔소리 덜하고 칭찬 격려 막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아빠가 양질의 양육을 점점 하게 되는 선순환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중요한 부분인 아이와의 밀착감, 정서적인 분리가 안 되는 그 부분에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이를 온전하게 떼어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독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통합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양육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 역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빠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엄마도 진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양육에서는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노력이 막 엄청나게 에너지가 되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그렇죠. 내 네. 불안을 좀 이렇게 잠재우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치를 좀 낮추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다 일맥상통하고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네. 흔한 예로 이제 SNS에서 떠도는 짤이 있어요. 네.
아이를 보통 아빠가 처음에 이제 놀아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아주다가 좀 들면 아이가 막 까르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나서 위로 좀 던지거든요. 그 순간, 네. 그 순간에 되게 중요한 고비예요. 네. 그 순간에 엄마는 시선으로는 아이가 천장에 붙어 있는 듯 높이 가 있는 시선이고요. 네. 아빠의 시선으로는 사실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고 이게 아빠, 엄마가 시선이 다른 거예요. 네. 하지만 저도 아빠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알아요. 남녀가 좀 다르고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자기가 감당할 만큼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 감고 용납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스킬이고 불안을 잠재우는 선순환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믿어주는 거? 네,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엄마 아빠를 위한 더블아트 오픈업. 저희 이번 시간 이렇게 또 엄마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위한 아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